영화계 소식과 영화 속 서울의 모습까지 살펴보는 시간 무비토크입니다. 시내 21의 장영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문화살롱 시간에도 잠깐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 영화가 4년 연속 1억 관객을 돌파한다고요? 네. 요즘 이제 연말이라서 각 분야마다 결산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2015년에 이제 한국 극장가를 결산하는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1월 30일에 영진이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한국 영화 누적 관객 수는 1억 62만 8,242명을 돌파했는데요. 네. 올해까지 연속 4년 동안 1억 관객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네, 정말 굉장한데요. 이것이 곧 시사하는 바는 또 우리 한국 영화계가 한 해 동안 거둔 이 성취가 대단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네요, 기자님. 네,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제가 핫이슈 코너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한국 영화를 본 관객들이 과연 1억 명이 넘을까 좀 이제 다소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었는데요. 네. 무엇보다 메르스 여파로 극장을 찾는 관객들이 크게 줄었고요. 맞네. 그래서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그리고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등의 그 외화에 밀려서 흥행도 부진했었습니다. 6월까지 200만 관객을 넘은 한국 영화가 단 4편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예년보다 더 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런데 한국 영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력을 얻은 건 여름 시장부터인데요. 베테랑과 암살이라는 두 편의 천만 영화가 이때 나왔고요. 맞아요. 네. 비수기 극장가에서도 지금 보면은 500만 관객을 돌파한 검은 사제들 그리고 400만 관객을 돌파한 내부자들처럼 좋은 흥행 성적을 거두는 영화들이 등장하면서 올해도 1억 관객 돌파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고 봅니다. 네. 네, 이건 뭐 제 기분 탓인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 유난히 한국 영화가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그리고 그렇게 또 느껴지네요. 1억 62만 명이 또 11월 30일 기준이잖아요. 네. 아직 더 한 달이 많다는 또 거죠. 있으니까 네. 충분히 신기록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응원 좀 해봐야겠어요. 네, 한국 영화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전해주실 영화계 이슈 어떤 소식인가요? 네, 두 번째 소식 역시 결산하는 그런 느낌의 내용이고 또 네. 반가운 뉴스인데요. 여성 영화인의 권리와 저변 확대를 위해 설립된 여성 영화인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이 단체가 매년 연말마다 그의 가장 주목할 만한 활약을 펼친 여성 영화인들을 각 부문별로 선정해서 올해의 여성 영화인상을 수상을 하는데요. 시상을 하는데 12월 7일 오후 6시 반 아트나인에서 배우 이정현 씨의 사회로 올해의 여성 영화인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네. 올해의 여성 영화인상부터 연기, 제작자, 감독, 각본, 홍보, 마케팅, 기술 등 총 9개 부문의 시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네,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여배우들 말고는 영화 쪽에 있는 여성 스태프분들은 잘 모르는 잘 것 같아요. 모르죠. 네. 네, 좀 그렇죠. 기껏해야 알려져 있질 그 않은데요. 우생순 만드셨던 그 여성 감독분. 네, 임순례 감독. 네, 임순례 감독님. 네.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네. 아시네요. 예, 근데 이게 다한 것 같아요. 참 음. 여성 영화인들을 위한 자리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수상하게 되는 사람들 명단도 공개가 미리 됐나요? 네, 먼저 올해 여성 영화인상 수상자로는 부산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강수연 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여성 영화인 모임 후보 선정위원회는 20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를 성공리에 마쳤고 또 배우로서 영화계의 맏언니 역할을 하면서 또 동시에 해외영화제의 가교 역할로 다져진 유연한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강수연 씨를 올해의 여성 영화인으로 선정했다는 변을 밝혔습니다. 연기상은 영화 화장에서 말기암 투병 중인 아내를 혼신의 연기로 표현해낸 배우 김호정 씨가, 신인 연기상은 최근 화제이죠. 검은 사제들의 배우 박소담 씨가 수상하게 됐습니다. 네. 네. 또 거짓말의 김동명 감독이 감독상을, 파스카의 안선경 감독이 각본상을, 차이나타운의 제작자 안은미 대표가 제작자상을 받게 됩니다. 다큐멘터리상은 시네마달의 안보영 프로듀서가, 기술상은 워킹
마케팅거래 이선영 촬영 감독이 홍보 마케팅상은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의 영화사 하늘이 수상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여성들뿐인 수상자 명단을 들으니까 또 기분도 새삼 색다르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여성 영화인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줬거나 그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한 해가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 영화인들의 활약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은 여성이라고 목이 메이시나 봐요. 네, 굉장히 기쁘고요. 네, 네. 감회가 새롭네요. 네, 이번에 수상하시는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신작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기자님, 첫 번째 영화 어떤 건가요? 네, 연극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작품을 먼저 연극으로 만나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대학로에서 누적 관객 22만 명을 기록한 화제의 연극 극적인 하룻밤이 동명의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예, 이 작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연극과 공연 광이라서 이 작품을 연극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요? 정말 네. 재밌게 봤었는데 네. 대학로에서 또 화제가 된 만큼 영화화가 됐다니까 정말 궁금한데요. 일단 기자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줄거리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정훈이라는 남자 그리고 시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결혼식장에서 처음 만나는데요. 알고 보니 정훈의 전 여자친구 그리고 시후의 전 남자친구가 서로 결혼을 한 겁니다. 네, 결혼식이 끝난 뒤 두 남녀는 함께 술을 마시며 실연의 아픔을 달래는데요. 그리고 만취해서 그만 원나잇 스탠드를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 관계가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두 사람은 커피 쿠폰 10개를 다 찍을 때까지만 몸이 원할 때 사랑을 나누기로 합의를 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생각이 몸에서 마음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깨달은 정훈과 시우는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몰라서 고민합니다. 쿠폰 10개를 다 찍은 날 드디어 이제 서로의 마음을 숨긴 채 망설이고 있는데 두 사람 앞에 결혼했음에도 계속 시우에게 그 질척대는 전 애인 준석이 나타나고요. 정우는 술주정을 부리는 준석과 크게 싸우고 시우의 곁을 떠납니다. 오, 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남녀가 네.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만난 거잖아요. 네. 전 애인 결혼식에 가시나요? 그런 쿨한 사이였나 보죠. 그래요. 네, 굉장히 이 영화 격분하시는데요. 시작부터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예. 꼭 네. 보셔야 되겠네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지만요. 네. 시작이 아주 재밌는 로맨틱 코미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관전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보면 재밌을까요? 네, 일단 굉장히 유쾌한 정서와 솔직한 대사로 무장한 극적인 하룻밤은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로맨틱 코미디의 미덕을 충실히 지키는 영화입니다. 생활이 팍팍해서 연애나 결혼을 포기하고 사는 요즘 그 청년들의 세태를 밑바탕에 놓고요.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 몸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를 원나잇 스탠드와 그 자연스럽게 엮어낸 서사와 그리고 남녀 주인공들의 솔직한 대화들은 쉽게 공감대를 형성해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특히 원작의 연극보다 이 영화는 한예리 씨가 연기하는 시우 캐릭터를 더 생생하게 그렸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네. 예, 연출을 맡은 하기호 감독에 따르면 프로듀서도 여자였고 시나리오 작가분도 여자였고 그리고 주연 배우 한예리 씨까지 여성 캐릭터를 현실적으로 그려내기 위해서 많은 여성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원작에서는 시우가 조금 더 그 좀 질척거리는 네. 청승맞게 좀 묘사가 되었는데 네. 아무래도 연극이 아니라 영화이기 때문에 캐릭터에 좀 더 현실감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었다고 하기호 감독은 생각을 했다는데요. 주연 배우 한예리 씨와는 매 장면 대본을 함께 수정했다고 하기호 감독은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현실성 있게 더 생생하게 제작이 됐다는 걸 느낄 수 있겠네요. 감독님이 이렇게 여성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현실감 있게 연출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 극적인 하룻밤이었습니다. 자, 다음 신작 영화 두 번째는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나요? 네, 두 번째 영화는 올해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상영을 했고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인데요. 네. 국내 예술영화 관객들에겐 이미 잘 알려진 캐나다 감독입니다. 그을린 사랑으로 아마 많이 네네. 알고 계시는데요. 드니 빌레브의 신작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입니다. 네, 뭐 제목에 보니까 암살자 나오는 거 뭐 스릴러 영화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떤 내용의 영화인가요? 네,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지역인 멕시코 후아레즈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멕시코 최대 마약 조직의 본거지이자 마약, 살인, 매춘, 도박 등 온갖 범죄의 온상지인 이곳은 늘 혼란으로 가득한데요. FBI 요원 케이트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주인공인데 중앙정보국이 계획하는 마약 조직 소탕 작전의 자원에서 후아레즈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작전을 이끄는 책임자 맷과 멕시코 검사 출신인 의문의 사나이 알레한드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네. 작전이 전개되면서 수사는 법의 테두리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케이트의 원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임무를 완수하려는 맷과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작전에 개입한 알레한드로 때문에 흔들립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뒤섞인 이곳에서 케이트는 혼란에 빠집니다. 액션과 스릴러가 좀 혼합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텐데 이 영화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좀 주목돼서 포인트를 보면 될까요? 네, 이 영화는 멕시코 그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을 줄거리로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뭔가 시원시원하게 이제 악당들을 처단하고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이제 속 시원한 결론보다는 혼돈만이 그 존재를 할 뿐입니다. 여주인공 케이트는 이 혼돈에서 허우적대는 그런 인물인데요. 우선 관객들은 주어진 임무도 작전의 목표도 모른 채 이 현장에 투입된 케이트의 시선으로 지금 이곳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 이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케이트의 의구심과 불안이 그 갈등이 커질수록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 불안도 커져가게 되는 거고요. 드니 빌레브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슈퍼히어로가 필요하다. 하지만 오늘날 현실에서는 영웅들의 손이 되게 깨끗하지 않고 영웅들은 어려운 윤리적 선택들을 마주하게 된다. 만약 범죄 조직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과연 그들처럼 되지 않고서도 그 악당들을 이제 처단할 수 있을까? 세상은 흑과 백의 논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색이라고 생각한다는 드니 빌레브 감독은 선과 악을 결정하는 잣대 또한 결국은 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네. 예, 이처럼 이 영화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명확하지 않은 이 혼돈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미스터리한 구조를 활용해서 풀어내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 악당들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 악해져야 된다. 아니다. 약간 이런 선악에 관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인 많죠. 것 같습니다. 네.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만나봤습니다. 네, 다음은 영화 속의 서울의 모습을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죠. 영화가 사랑한 서울입니다. 오늘은 어떤 작품 속에서 서울의 모습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영화 아까 극적인 하룻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네. 이 이제 정훈과 시우 커플을 보다가 이 영화 속 커플들이 덩달아서 생각이 났습니다. 감정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20대 청춘 남녀들의 로맨스를 색다른 시각으로 다룬 영화였죠. 송중기, 한예슬 씨가 주연을 맡은 티끌모아 로맨스입니다. 네, 티끌모아 로맨스. 네. 저 이 영화 못 봤거든요. 저도 못 봤어요. 제목이 굉장히 재밌네요. 그러네요. 네. 개인적으로 정말 이 영화 제목을 정말 잘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영화인데요. 네. 줄거리를 들어보시면 아마 이 제목이 정말 영화의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예, 줄거리가요. 월세가 밀려가지고 길에 나앉게 된 철부지 백수 천지웅, 송중기 씨죠. 천지웅이 주인공입니다. 그의 옆집 옥탑방에는 짠순이 구홍실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는데요. 한예슬 씨죠. 네. 그녀는 시키는 대로 하면 2달 동안 500만 원을 모으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지웅은 홍실이 사는 옥상의 텐트로 거처를 옮기고 그렇게 하고 싶은 일만 아는 남자와 해야 할 일만 아는 여자의 별난 동거가 시작됩니다. 네. 이 영화의 재미는요. 아까 티끌모아 로맨스라는 제목이 참 잘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주인공 커플이 이 티끌을 모으는 5만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티끌이요? 네, 홍실과 지웅은 폐품팔이는 물론이고 아이고. 네, 결혼식 피로연에서 잔반으로 끼니를 때우고 네, 또 이웃의 쓰레기 봉투에 그 자신의 쓰레기를 나눠서 눌러 담기 등 와. 네,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서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종종 이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아 이거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해서 500만 원 모아야 됩니까? 뭘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500만 원 모아야 됩니까 우리? 워낙 정말 절박하니까. 네, 그러니 아까 보니까 잔액이 42원 남았더라고요. 네. 네, 가능하니까 영화 속에서 보여줄 수 있겠지만요. 홍준기 씨, 한예슬 씨가 짠돌이 짠소리로 나올 수가 있구나. 네. 강한 네. 생활력을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 속에서는 어떤 서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먼저 이 영화의 이제 중심 배경이 되는 옥탑방은요. 네. 종로구 창신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작팀은 촬영에 앞서서 옥탑방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과 옥탑방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조사해서 목록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옥탑방들은 10회차 이상의 분량을 촬영하기에는 방천장이 낮고 그리고 마당이 넓지 않은 등 여건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끌모아 로맨스의 제작진은 넓은 옥상이 비슷한 높이로 마주보고 있는 건물을 찾아서 양쪽 옥상에 옥탑방을 짓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서 촬영이 진행되는 두 건물 이외에도 조명과 크레인이 늘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그런 옥상까지 모두 4개의 건물을 섭외해야 되는데 주인공들의 주요 공간인 만큼 많은 공을 들인 장소라고 합니다. 네, 정말 고생이 아. 많았네요. 저 주인공이 사는 옥탑방을 직접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영화 속의 배경은 영화에서도 꽤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네. 뭐 이 영화 보면은 지어진 옥탑방, 네. 또 청춘, 로맨스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습니다. 티끌모아 로맨스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영화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내 21의 장영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